깊이 있는 종목 상담 토마토 진단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증권통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겠죠?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진단쇼입니다. 오늘 점심 맛있게 드시고 계신가요? 오늘 장도 다소 좀 밋밋합니다. 지수는 거의 제자리 걸음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이 시간은 늘 그렇다가 막판 되면은 좀 뒷심을 발휘하거나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끝나나 보다 벌써 실망하지 마시고요. 장 마감까지 좀 기대를 갖고 여러분들의 종목을 뚜렷하게 쳐다본다면은 또 언젠가 그 기대에 화답하는 그런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내 종목이 아직까지도 이 순환매 고리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혹은 굉장히 오랫동안 시장과 정반대의 궤적을 그리고 있다.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걸 겁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맞춤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요. 진단쇼 1시간 동안에 고민 마음껏 털어놔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참여 방법이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게시판에 올려주셔도 되고요. 또 증권통을 통해서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도 가능하니까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하소연도 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 시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고 또 반깁니다. 게시판에 또 올려놓은 많은 글들이 있습니다. 지금 선한길 연타님 오늘도 있고요. 얼주가님 오늘도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네요. 저희가 얼마 전에 이번 주에 진단해드렸던 것 같은데 스카이님도 진단 신청해 주셨고요. 댕댕트림님 강아지 키우시나 봐요. 저도 이쁜 강아지를 함께 좀 살고 있는데 여기에 또 댕댕트림님은 또 게임주 궁금하다고 이렇게 얘기 올려주셨고요. 준호님, 베네치아님, 그리고 에디스탕님, 제가 이번 주 월화수 딱 오늘까지 진단쇼에 함께 하게 되는데 이 에디스탕님도 늘 이 시간 이름을 올려주셨던 것 같아요. 달콤님도 종목 봐주세요 이렇게 신청해 주시네요. 저희가 오늘 두 분과 함께 할 겁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훈 전문가하고요. 토마토 투자자문의 강재현 운용력, 대형주, 경기 민감주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두 분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의 전략이 특히나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1시간 진단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진단해 주실 분은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네, 요즘 들어서 좀 이렇게 이슈에 따라서 민감하게 움직이는 이 중소형주들이 장중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 장은 물류주가 또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은데 상하이항 봉쇄, 그러니까 운영이 중단됐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10시 구간대 갑작스럽게 또 동시다발적으로 물류주들이 강세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이 움직임은 일시적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뭔가 좀 대응이 가능할까요? 네, 이제 전체적으로, 물류 관련된 해운이나, 국내 물류나 해외 물류나 대다수 항공도 마찬가지고요. 해운도 그렇고, 항만에서도 그렇고, 작년에는, 작년까지는, 가을까지 추세적으로 운임요금도 많이 올라가고 그랬는데 그 이후, 작년 가을 이후부터 지금까지 BDI도 그렇고요. 각종 탱커선, 컨테이너선, 대다수 해운이라든지 항공도 그렇고요. 많이, 가격 지수 내려왔습니다. 즉, 운임이 내려왔다는 얘기죠. 그것은 공급이, 정체되고, 공급이, 물류 대란으로, 공급이 잘 안 돼서 운임이 올라가고 일정한 해운선 일정했으니까. 그래서, 근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경제 활동도 어느 정도 많이 풀렸고, 세계적인 그런데 이제 중국이, 전면 봉쇄를 선진 시도 일주일 하고, 이제 상해 시도하고 하면, 이제 장기화가 된다면,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이게 지역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중국 자체에서만 봉쇄가 크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의 어떤 동향에는 큰 영향이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지역적인 이슈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금만 더 생각한다면, 조금만 더 길게 본다면 전체적인 어떤 흐름에서 추세적인 흐름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물론 이제 해운 관련된 물류도 그렇고요. 컨테이너 물류도 이제는 2분기부터 지금부터는 성수기에 진입합니다. 그러면 공급과 수요에서 뭐 타이트하게 돌아가니까 물류가 컨테이너선도 거의 한계에 부딪히면 많이 왔어요. 그리고 중국이 잠시 일시적으로 그러면 그 일등 해운사는 또 정체 못하고 있으면 전반적으로 단기적으로 올라가겠죠. 그런 측면으로 단기적으로 봐야 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물류보다도 물동량이, 세계적인 글로벌 물동량이 줄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이제 경기 침체, 장기 침체에 대해서 세계 정치에서 주가에 반영하고 있는 상태고요. 스태그플레이션은 뭐 되지 않더라도 물동량이 줄게 되면 결국은 운임은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가 정상화 글로벌 되면, 그러나 되게 되면 당연히 공급 정체가 해소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일시적으로 보고 만약에 지금 사서 수익이 나는 건 괜찮은데 평가손이 났을 때 많이 빠졌으니까 물려도 다시 올라가겠다 생각하면 작년 가격은, 해운 가격은 앞으로 평생 오지 않을 거다. 다시 코로나19 같은 코로나19가 오지 않으면, 코로나가 다시 이렇게 대규모 세계적인 뭐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으면 그 가격은 가지 않는다. 이런 생각하고 고점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저평가나 펀더멘탈 보고 개별적인 주식을 보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게 보면 등락률, 전체 주식에서 등락률을 보면 과거 같으면 소형주도 부실주까지도 해운주나 관련된 물량주는 그냥 급등해서 막 상위권에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한솔 로지스틱스만 20% 올랐고요. 나머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대형 해운사인, 국제선사인 HMM은 거의 반응이 없죠. 37,000원대, 3만원대에서 지금 29,000원 이렇게 내려와 빠진 상태에서도 잘 안 올라갑니다. 과거에 5만원 이렇게 작년 5월 달에 갔다 끝없이 빠졌죠. 빠져가지고 잠시 급등이죠. 그럼 이것은 물동량이 줄게 되면 추세 하락을 다시 내려가게 되는 거죠. 과거에 예를 들어서 CJ다, 바이오도 실적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처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펀더멘탈이 계속 지속되지 않는 이상은 빠지게 됩니다. 일시적인 반등을. 여기서 초보자들은 잠깐 먹고 나오려다가 큰일 난다 보면, 그러면 한솔 로지스틱스입니다. 지금 전고점 근처에 온 거죠. 벌써 4,600원이면. 그러면 이제 매도를 해야지, 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거 지금은. 그럼 일봉 차트로 보면 잠깐 중국에서 잠깐 올라왔어요. 물론 이 회사는 현재 가격에서도 이 규모로 봤을 때는 고평가는 아닙니다. 그동안 워낙 수혜를 이렇게 800원짜리, 뭐 1,000원짜리가 이렇게 올라왔죠. 5배나. HMM은 저가 대비 20배나 올라왔어요. 이거는 덜 올라간 거죠. 그래서 실적을 못 보여줘서 그런데요. 작년 좀 괜찮게 나와서 올해도 괜찮을 거 보이지만 주가에 벌써 이미 여기서는 다 반영됐다. 그러면 반등할 때 매도가 나와야 되지. 그럼 여기서 매물이 많잖아요. 매물이 많기 때문에 그럼 올라가는 순간 지금부터 4,700원, 5,200원 사이에는 과거에 물렸던 사람이 팔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것을 돌파하려면 새로운 강력한 모멘텀이 나요. 그럼 일시적으로 중국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전 세계가 다시 물류 대란이 계속 이어진다 모르지만 지금 당장 요래에서도 보면 곡물도 수출 제한돼 있죠. 철강성도 지금 많이 줄어 있고 중국도 그렇고요. 이제 컨테이너선은 뭐 중국에 잠깐 정체되더라도 오래 가지 않을 거고, 전면 봉쇄는 다시 한 1, 2주 뒤에 풀리기 때문에 너무 그걸로 긍정적인 생각에서 물려도 가져가는 그런 구조가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반드시 손절가를 정하고 가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뭐 단타도 지금은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지금은 이제 경기 민감주 관련된 주식들은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제 공급이 정체가 해소되면 주가란 건 모멘텀이 상실되기 때문에 그러면 관련된 주식은 수익 내기 아주 어렵거든요. 그래서 추세적으로 좋아지는 실적이 좋아요. 그런 쪽으로 좀 바꿔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단기적으로는 잠깐은 매매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추세 하락을 물류라 해운이나 각종 물류는 추세 하락을 저는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시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물류주, 경고등, 빨간불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들어가셨던 분들도 지금 빨리 좀 빠져나오셔야 될 것 같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우하향을 기록할 것이다. 보수적인 시각으로 투자 전략 세우자. 이렇게 조언해 주시네요. 그러면요, 종목 진단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댕댕트림님 인사 나눴는데 그 종목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YJM 게임즈 이 종목을요, 4,300원에 사셨고 비중이 100%입니다. 어제 저희 전화 상담으로 삼성전자 봐드렸었는데 갑자기 그분이 생각나네요. 차트도 그렇고 비중도 그분 100%여가지고 저희가 좀 꼼꼼하게 봐드렸었는데 왜 이렇게 올인을 할 경우에는 매수가가 직전 고점인 경우가 많은지 이분도 비슷합니다. 4,300원이면은 지금 차트상 저희가 선 그어놓은 꼭대기거든요. 여기에서 비중 100% 고민이 깊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지금 손실 구간 놓여 있습니다. 최병훈 전문가님 대안을 좀 세워주시죠. 네, 요 종목은 사실은 적자가 계속 나는 주식인데 기업 개요를 보면 스마트폰에 뭐 이렇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미용기기, 웨어러블 기기, 전자담배, 모바일 게임 이런 게 있죠. 그러면 사실은 게임 관련된 것도 매출 적고 스마트폰 관련된 매출이 대다수 많은데 스마트폰에 지금 코인탑 진동 모터입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뭐 AR, VR, 뭐 게임 뭐 여러 가지 퍼블리시 한다고 그러고 가상현실 세계 뭐 이렇게 해서 하면 테마식으로 막 움직였습니다. 그죠? 그러면 항상 보시면 이렇게 급등 거래량, 급등 거래량, 급등 거래량 못 가잖아요. 그럼 또 있다가 급등하고 나면 이게 반복적이죠. 항상.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은 말 그대로 테마식이니까 어떤 게 실적이 꾸준히 반영을 된다든지 강력한 게임을 어떤 내 가지고 한 방에 있어서 뭔가 해줄 수 있는 기업은 아니란 거죠. 일제히 테마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2021년도 2월, 2020년 7월, 2021년도 12월 한 6개월에 한 번씩 움직여요. 작년도 12월이니까 이제 아직 여름 돼야 한 번씩 움직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보시면 여기서 거래가 많이 되고 고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먹을 게 별로 없는 거죠. 3,600원에서 3,900원이 강력한 매물이 있는데 그럼 이것을 지금 현재 100% 뭔가 사가지고 돌파할 수 있다면 본인만이 어떤 걸 알고 있다면 재료를 그 재료가 이 강력한 매물을 사상 최대의 매물, 사상 최고 주가를 강력히 돌파할 수 있는 그 재료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쉽지 않은 거죠. 그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데보시스트 저런 게 있잖아요. 이건 순수 게임에 쿠키를 성공한 거죠. 엄청난 성공을 했기 때문에 4천짜리가 엄청나게 갔죠. 50배는 올랐는데 난 이런 대박을 노리겠다. 게임주나 아니면 어떤 테마주로. 그러면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어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 회사는 게임을 적자를 받아 엄청난 돈을 투르기도 성공을 시켰잖아요. 결국은. 그럼 이것도 과연 그 정도일까? 아니거든요. 그러면 100%를 쓰면 안 되는 거죠. 저는 비중 100% 사든 100% 사놓고 대출받아 더 사든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전문가예요. 그러면 확신이 있다면 100% 사도 됩니다. 이 회사에 잘 알고 그리고 가치까지 평가할 수 있고 1년, 2년, 3년, 5년 뒤에도 매출이 어떻게 되고 이익이 어떻게 되고 이 게임이 성공하면 어떻게 되고 AR 게임, VR 게임 나와가지고 어떻게 될지 그건 모르잖아요. 그러면 단타인 거죠. 그러면 단기 매매는 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매물대가 여기가 있는데 3,500원가. 그럼 3,000원 사봤자 20%밖에 못 먹어요. 잠깐 뭐 호재가 떠도. 그러면 20%니까 100% 샀어요. 계좌 기여도는 이익 20%지만 소형주잖아요. 적자 기업이죠.
적자가 지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험하죠? 그러면 비중 30% 이상 넣으면 안 되죠.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식을 할 때. 도박이 아니에요, 주식을. 도박처럼 한 방만 먹으면 돼. 100% 사서. 이게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저는 뭐 특별한 모멘텀을 저는 지금은 나오지 않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 소화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테마주는 많이 거래되고 내려왔을 때 낙폭하대로 사시면 안 됩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대다수 투자자들은 주식이 이렇게 내려오면 금방 막 올라가서 하는데 이것도 보세요. 일주일만 수익을 날 수 있어요. 일주일 났죠. 안 가잖아요. 안 가잖아요. 여기서 1, 2주 나고 안 가잖아요. 그럼 이건 박스권이에요, 이제. 박스권에 놓을겠죠. 얼마 안 된다는 거죠. 3,500원가. 이것은, 잘못, 즉, 우물안 개구리식 투자다. 여기만 매몰되어 있습니다. 빨리 좀 크게 생각해서 빠져나오시고, 지금은 이제, 워낙, 보세요. 여기 4,300 손실이 워낙 크죠. 아마, 고점이 그냥 다 찔러서 손절선 안에서 그렇게 해요. 초보자들 중에, 한 종목씩 사는 건 좋은데, 소형주는 반드시 테마주는 손절선을 지키셔야 돼요. 아무것도 잘 모르시면 22평선 깨지면 절반 팔고 박스권 하단 다 깨면 다 편다. 올라온 주식은 그럼 손실이 적어져요. 그죠? 그거 꼭 지켜주시고 지금은 반등 중에 있으니까 지금은 뭐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3,500원 드리면 4,300원 가려면 최고가까지 가야 되잖아요. 여기까지. 그럼 이거 돌파하면 거래가 왕창 실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상가격을 고집하면 안 되고 그냥 3,500원 가면 절반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급등한 주식 있잖아요. 적자 기업 쳐다도 보지 마세요. 요즘 많이 빠졌을 때 좋은 주식 많아요.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냥 4차 산업 1등 소외주인 카카오 많이 빠졌잖아요. 사놓으시면 올라가요. 그죠? 그것처럼 모를 때는 아주 우량주를 사시는 게 낫고요. 테마주는 비중 30% 이하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반등 시 절반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목표가 3,500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댕댕트림님, 이 종목은 일단은 좀 손절이 불가피하다라는 의견인데요. 저희 토마토TV 자주 놀러 오세요. 그러면은 또 내실 있는 종목군들 많이 소개를 해드리니까 이렇게 테마주, 특히나 또 적자 기업에는 올인을 해서는 안 된다. 적자 기업은 사지 말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그리고 이런 소형주 하실 때는 손절선 확실하게 혹은 내가 손절선을 못 잡겠다 하시면은 21선을 보자. 이렇게 최병훈 전문가님 팁을 골고루 주셨어요. 반등 목표치 3,500원 설정됐습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전화가 들어와 있죠.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에코마케팅 25% 23,000원요. 네. 가격하고 비중하고 함께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이게 그냥 하단으로 계속 내려오다가 뭐 오늘 지금 조금, 요즘 조금 이제 올라가는데, 이게 언제까지 가지고 있어야 될지, 어느 정도 23,000원은, 올지. 제가 상가격에는 언제쯤 올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원금 회복하면 팔고 싶은 마음이 크세요? 아니면 그 이상까지 목표가 보고 계신 가격이 있으세요? 원금 오면은 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가지고 있어가지고. 예, 끊지 마시고요. 네. 예, 가격 구간으로 봤을 때는 한 6개월 정도 들고 계신 것 같아요. 오늘은 강하지만은 그동안의 힘든 시간에 비해서 오늘의 상승 정도로 만족하시기에는 좀 무리가 있겠죠. 지금 2만 원대 초반이고요. 사신 가격 23,000원에 비중 25%입니다. 최병훈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떤가요? 네, 아마 시청자분이 그때 사셨을 때 왜 사셨는지 그건 좀 알고 싶은데요. 좀 단기로 그냥 보고 산지, 이 회사 내용이 좋아서 앞으로 성장 있게 샀는지에,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이 종목은 에코마케팅은, 2020년 기준으로 보면 비디오 커머스, 베트남 공장 이쪽에서 매출액이 한 60%대 3분이 된 거요. 나머지 광고 대행 서비스를 합니다.
예상보다 실적이 덜 나서 주가는 많이 빠졌는데 이 광고 대행사비 에코 마케팅이 예를 들어서 우리 유튜브 보잖아요. 유튜브 보면 광고가 자동으로 들어가죠. 보이는 건 광고. 그걸랑 관련된 사업을 해요. 광고 넣어주고 이렇게. 그래서 이 주식도 장기 투자로 과거에 아주 좋았던 주식이에요. 2017년도 4,000원대, 뭐 5,000원 이렇게 있었어요. 그럼 2018년도부터 우리나라에 유튜브가 인기 있기 시작했어요. 음악 유튜브부터.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음악을 들을 때 우리는 이제 멜론 이런 가입해 막 들었는데 유튜브에서 음악 듣고 시청도 시청할 수 있잖아요. 가수 얼굴도 나오고 동영상 나오니까.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보게 돼, 공짜고 하니까. 그래서 그 광고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조회수도 늘고, 그러면 당연히 그 광고하는 회사가 돈을 많이 벌겠죠. 그러면 유튜브 관련된 수혜주를 뭘 사야 되냐? 그러면 유튜브가 없을 때는 우리나라는 아프리카 TV 동영상 어떻게 한 개 있었으니까 그거 사면 되고요. 그거 몇십 배 올랐잖아요. 장기. 그러면 그러면 유튜브가 좋아요. 난 보고. 그러면 광고할 때 에코 마케팅 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광고에 대한 다 알잖아. 그죠? 수요층이 더 이상 구독자가 별로 안 늘고 정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경쟁사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예상보다 이익이 마진이 적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도부터 추세 하락을 했거든요. 제가 과거에 이제 요 주식도 저 위에서 이제 보유 금지라고 막 말씀도 드렸는데요. 28,000원 뭐 여기서. 그러면 지금은 예를 들어서 현재 6천억대 정도의 시가총액인데요. 이익이 뭐 500억, 600억씩 이상 나오니까 지금은 고평가는 아닙니다. 근데 사셨을 때 23,000원이니까 아마 작년도 이때 내려왔을 때 산 거죠. 종목은 잘 골랐는데 그때 당시에 아무 종목이라도 지금까지 갖고 있었으면 지수도 20% 빠졌는데요. 당연히 내 주식도 20% 빠지겠죠. 가지고 있었다면. 그러면 좋은 주식, 우량 주식이라는 것은 미래에 계속 실적이 증가되는 기업, 성장하는 기업은 물리면 더 사든지 아니면 갖고 있으면 회복이 돼요. 자, 이거는 성장합니다. 결국은 좋아지고 있으니까 반영되고 그럼 반등해 주잖아요. 최근에 이틀 동안 가장 강력히 올라가잖아요. 지금 사야 되는 구간이죠. 그래서 비중을 내가 25% 갖고 있다면 계속 몇 개월 동안 물려 있다가 장이 좋아지면 만악복 가리 실적 좋은 것은 같이 올라갑니다. 추가 매수를 해줘야 돼. 다른 종목 사는 게 아니라 부실주라면 추가 매수 하지 않고 가져가 있으면 되지만 우량주잖아요. 실적이 좋아지고. 그래서 15,000원 있을 때 저 사실만 좋았을 때네. 만약에 2만 이하는 100% 다 사도 리스크 별로 없어요. 이 주식은. 반타작이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이틀 동안 급등이니까 지금도 사야 됩니다. 추가 매수 의견 드리겠고요. 단기 목표가는 21,500원, 21,300원 드리고 중기 목표가도 드리겠습니다. 중기 목표는 기본적으로 25,000원까지는 갈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내려오면 다시 가다가 내려오면 18,000원 정도에서는 추가 매수 의견 드리겠고요. 보유해도 되고요. 이익이 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량 주식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실적을 보면 올해 컨센서스를 보더라도 영업이익이 작년에 400억인데 올해 572억, 내년에도 700억이에요. 그런데 올해 매출이 36%, 영업이 40이 늘어나고 내년에도 2자리 늘잖아요. 그럼 올해 분명 올라오면 그때 비중적으로 팔든지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살 때 주가가 고점 빠지면 성급하게 서둘러서 많이 빠졌으니까 빨리 올라간다. 가격만 보는 거죠. 파동이란 게 가격 하락하고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빠지는 종목은 천천히 사는 게 낫고요. 만약에 좋은 주식은 내려오면 더 사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추가 매수해야 될 구간이다. 좀 조정받을 때.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5,000 목표가입니다. 시청자님, 한마디로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이렇게 진단 나왔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더 밀리면 18,000원 부근에선 추가 매수도 가능하고요. 중기적인 목표가 25,000원 설정됐으니까 꼭 수익 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오랫동안 마음고생을 하더라도 이렇게 수익으로 보답만 해준다면야 이 시간 충분히 좀 견딜 수 있겠죠. 에코마케팅 내실을 갖춘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은 손실 구간이더라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확실히 또 실적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또 종목 진단 신청이 여러 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번에 봐드릴 종목은 제약바이오 하나 보겠습니다. 달달하다님께서 유유제약을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 종목은 지금 현재 주가하고 매수가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8,126원이고요. 그리고 현재 주가가 8,140원이니까 아주 소폭의 수익 구간이세요. 10% 정도 약간만 담아 보셨나 봐요. 이분은 좀 잘 사셨는지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훈 전문가님, 유유제약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투자 의견, 전략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하반기부터 제가 바이오 제약 정말 내용이 확실하지 않는 것은 고점, 사상 고점은 평생 오지 않는다. 이렇게 겁을 많이 줬어요. 하락했다고 많이 빠졌다고 사지 마시라. 주가가 실적을 대변하지 실적을 대변한 게 더 고평가되고 그냥 테마에 의해서 동학개미라든지 이렇게 초보자들이 바이오나 제약은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경영자 이런 걸 다 잘 알아야만 살 수 있는 주식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별로. 실적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주가가 막 올라가면 막 사고 손절 안 하고 계속 갖고 있고 하는 거죠. 주식이 특히 제약바이오는 고점 대비 빠지면 반타작되고 뭐 더 이상 빠지면 3년간 안 가면 2, 3년간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면 유유제약도 지금 감기약 대란 그래서 사람들 사고 먹을 좀 있으면 좋아지는데요. 정점 지났다 그러잖아요. 비료가 안 팔릴 걸 뻔히 아는데 지금 고평가죠. 그런데도 돈을 못 벌어요, 별로. 작년에 그 좋은 시점에도 영업이익 12억밖에 못 냈고요. 적자가 9억이 발생됐어요. 위기가 아니라 기회도 잡지 못한 회사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전에 62억 영업이익 내다가 줄었잖아요. 12억 내다 적자로 아니다. 24억 내 적자로 바뀌었죠. 이 회사는 기회를 못 잡는 거죠. 코로나 시대에. 그러면 가치가 없는 주식이에요. 테마식으로 움직였다 빠지잖아. 보세요. 이틀 갔다가 소나기 작전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을. 내가 만약에 1, 20억 갖고 있으면 밑에다 한 2억씩 사놓고 몇 억을 올려놓고 위에 일반인 들어오면 다 팔아먹으면 몇십 프로 먹잖아요. 올인하니까. 2억씩 사가지고 여기 보세요. 한 7천 사서 많은 거 한 30% 먹으면 2억씩 사가지고 밑에서 2억씩 사놓고 35천만 먹고 위에서 다 거래해서 나오면 거기서 개인들이 다 당하게 나오잖아요. 그런 주식들이에요. 이거 보세요. 내가 확정은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렇다는 건 모양 보면 겁니다. 테마예요. 이거 걸리면 그냥 정답 없어요. 여기서 만약에 15,000 몰렸으면 지금까지 몰려있잖아요. 갖고 있어도. 그죠? 그래서 기업 내용을 잘 알아야 돼요. 이런 바이오 제약은. 2022년도에 1250 찍고 21년도 18,000 찍은 건 그 이후에 한 번도 가긴 거죠. 없죠. 21년도 고점 그죠? 받쳐주지 않는 거죠. 그 신약에 뭐 특별한 거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매도해야 되죠. 그냥 남들처럼 감기 대량이고 뭔 주식이에요. 제약주 보고 사고. 이런 생각을 갖고 주식 하시면 안 됩니다. 도박판이에요. 이렇게 시세 판 잘 돌아간다 요즘. 그것도 내가 알아야 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도박은 타짜도 결국은 죽잖아요. 영화 보면. 그래서 도박처럼 하지 마시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계약이 내용이 없잖아요. 회사 제발 여기 HTS 만들어서 편남 가가지고 매출액 어떻게 되는지 단기 순위 어떻게 되는지 내가 기업 방문 안 해도 컨센서스 애널리스트 정권사 애널리스트
밥 먹고 돈 받고 봉급 받아서 열심히 해서 여기다 적어 넣잖아요. 내 대신 다 일을 하고 있는데 요거 보면 되는데 왜 안 보고 하시니까 주식이 어렵잖아요. 전략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가치 없는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명확하시죠, 늘. 이 제약바이오 섹터는 내용이 없으면 아예 접근조차 하지 말자. 유유제약은 매도 의견 나왔습니다. 그나마 좀 다행인 점이 지금 수익 구간이시잖아요. 물론 약간이긴 하지만 지금 나오시는데 부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달달하다님의 종목 마무리 지으면서 저희 인사 나눌게요.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병훈 전문가의 시원스러운 진단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또 종목 진단해봤고요. 이어서요, 토마토 투자자문의 강재현 운용역과 함께 나머지 종목군들 그리고 또 시장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용역님 연결되셨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재훈입니다. 네, 오늘 간밤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괜찮아가지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시세 기세하셨던 분들 좀 계실 텐데요. 대형 반도체주들은 왜 이렇게 안 움직이나요? 우선은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는 사이닉스하고 연동성이 상당히 강한 그런 케이스인데 실제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어저께 강세 띄었던 구간 여기까지 한다 하더라도 하이닉스가 현재 이 위치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동조화 부분은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그 흐름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그런 케이스인데, 우선 삼성전자가 단기적으로는 얼마 전에 블록딜을 했죠. 그래서 그 블록딜에 따라서 매도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하는 과정이 아직까지 이어진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이 올해 실적의 저점이냐 이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 발표 자체가 얼마 안 남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확인을 하고 그러나서 시장에서 이제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나중에 2분기와 하반기에 대한 전망 이 부분이 나올 텐데 여기서 이제 1분기 실적이 바닥이었냐 이 부분을 확인하고 가는 그런 과정이 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가 국내 대형 반도체 IT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좀 더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 반도체 업체의 상대적인 약세에 대해서 먼저 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종목 진단 해볼게요. 전화가 와 있습니다. 받아보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을 좀 봐드릴까요? SK 스퀘어요. SK 스퀘어. 이 종목 네. 얼마에 사셨어요? 그 비싸게 샀네. 58,000원에 샀어요. 58,000원에 비중은 20%. 이 종목 왜 사셨어요? 그뭐 좋다 애들 샀는데. 애들 네. 샀는데. 근데 이 근데 정도. 번영 가다가 내려오니 팔아야 되는데. 네. 아, 가다가 내려갔다. 근데 지금 사신 가격하고 오늘 가격하고 큰 차이 안 나네요. 손실이 한 1% 정도밖에 안 되시는데요. 네, 어디는 건져 갔는데 또 내려오네요. 아,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예?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근데 안 좋으면은 팔라고, 딴 거 하려고. 아, 안 좋으면은 팔고 좋다고 하면 더 가져가실 생각 네, 있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끊지 마세요. 네. 네, SK 스퀘어입니다. 5만 원까지 밀려 내려가는 듯 했었죠. 근데 여기에서 또 바닥을 다지면서 최근 들어서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힌트가 많지 않은 종목이라 더 헷갈리실 것 같아요. 강재훈 운용형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SK 스퀘어가 원래 SK텔레콤이 분사를 하면서 이제 투자회사 그리고 통신 사업회사 이렇게 나눠진 거에서 투자회사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이 SK 스퀘어입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주가와 많이 연동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SK 스퀘어인데 SK 스퀘어가 하이닉스의 지분 20%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11번가가 80%, SK 시더스가 62%, 뭐 여러 가지 이제 자회사들 중에서 성장 동력이 있다라고 하는 쪽은 대부분 SK 스퀘어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장에서 이제 SK 스퀘어가 얼마 전에 주주총회를 할 때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회사의 가치 대비해서 지금 현재 68% 정도의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이제 SK 스퀘어 자체가 앞으로 성장성이 많은 자회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SK 스퀘어는 이제 재상장을 한 이후에 주가 자체가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다가 지금 현재는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 상승 추세가 나올 때
우선은 이 라인대, 그러니까 56,000원에서 지금 현재 65,000원. 이 라인대가 지금 현재는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56,000원 정도에서 한 번 정도는 더 지지해서 받을 수 있는데 이 가격대 자체가 지지를 밟고 움직이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이 조금 지루하다 하셔가지고 굳이 급하게 파시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으시고 단기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63,000원에서 65,000원 정도까지는 어렵지 않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가져가신 쪽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수익 충분히 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감사합니다. 목표가 들으셨죠? 네. 네, 63,000원에서 65,000원 정도까지 충분히 그 가능하다. 시기 오래 걸리는 거 모르겠네요. 시기요? 지금 네. 운영님 단기적으로 이 정도도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신 거 맞으시죠? 네. 네. 네, 4월달 중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SK스퀘어 와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저희 유튜브 게시판에도 두런두런 이야기를 좀 나눠주고 계시네요. 그 가운데서 하나 골라봤습니다. 올려주신 분이요, 지금 상상이라는 필명 쓰시고요. 랩지노믹스입니다. 수익을 많이 내고 계시는데 좋으면서도 약간은 좀 사연을 보면서 아쉬웠던 게 비중이 좀 적으세요. 25,000원대 사가지고 지금 비중이 8%다 해주셨는데 랩지노믹스가 지금 35,000원대니까 거의 수익률이 40% 정도 되거든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렇습니다. 수익 많이 내는 종목은 왜 내 포트에서 비중이 가장 적은 종목인지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내 얘기다 하면서 끄덕끄덕 하실 분들도 계시죠? 상상님의 종목 봐드리겠습니다. 랩지노믹스. 이 종목은 언제쯤 수익 실현을 해야 될까요? 그 랩지노믹스 자체가 진단키트 서비스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이익을 꾸준히 내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랩지노믹스는 다른 제약바이오, 그러니까 실적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게 단순하게 신약이라든지 임상실험의 결과에 따라서 변동이 센 그런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제 강세가 어느 정도 잘 유지가 되는 그런 모습인데 랩지노믹스는 지금 현재 차트적인 부분에서 좀 설명해 드린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랩지노믹스를 우선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현재 계속해서 저항을 받고 안착하려고 하는 자리대가 36,000에서 37,000 사이인데 이 라인대가 계속해서 저항으로 인식했던 그런 가격대가 되죠. 그래서 지금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박스권의 상단 자리에 돌파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인데 거래량의 증가가 좀 필요하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한 2주 동안의 강세를 보였던 만큼 지금 현재는 이 가격대에서 안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라인대를 안착하고 나서 추가적인 강세가 나온다면은 예전에 2020년이죠. 2020년 7월 달쯤에 고가를 만들었던 자리대가 이제 55,000원 정도 되는데 그런 라인대까지가 매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가능하다 정도? 다만 이런 종목은 마지노선을 좀 설정하시면서 가신 쪽으로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뭐 매수하신 가격대에서 수익을 잘 보고 계시는데 마지노선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자리대는 한 33,000원 정도대를 마지노선으로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랩지노믹스 알아봤습니다. 익절가를 제시를 해주시네요. 워낙에 수익을 크게 내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더 욕심내서 5만 원 정도까지도 매물대가 없어서 가능하다. 익절 라인이 33,000원 설정됐습니다. 비중이 적더라도 워낙에 수익률이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웃고 계실 것 같아요. 상상님의 랩지노믹스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주식 투자하시기 좀 어떠세요? 힘드네요. 네. 올라도 좀 힘들고, 내려도 힘들고, 종목이 좀 수익을 내주고 있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오늘 어떤 종목 좀 봐드릴까요? 에코프로요. 에코프로. 매수가구 비중 알려주세요. 예, 92,200원에 50%. 92,200원에 비중이 높으시네요. 50%. 이 종목 언제쯤 사셨어요? 한 20일 됐어요. 20일. 그러니까 3월 달에 사셨네요. 네. 1월 달에 그 내부자 거래 이슈 악재 나오기 전에 사셨는지 후에 사셨는지 궁금했는데 사신 지 얼마 안 되셨고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글쎄요, 지수는 올라가는데 이거는 계속 횡보하고 있어서요. 횡보하고 있어서 정체 현상이라서 이유도 좀 궁금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지 그것도 궁금하시고 그런 거죠? 예. 예, 궁금합니다. 저희가 좀 분석해 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네.
뭐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이런 종목 오르니까 에코프로도 좀 기대를 하셨을 텐데 이 종목은 3월 내내 잠잠합니다. 운영님 이유가 어디 있을지 이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에코프로가 지금 사신 시점에서 굉장히 잔잔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발생이 되면서 주가 자체가 고가 대비해서 거의 60% 하락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저점 대비해서 상승이 지금 3월 초까지 50%가 넘게 반등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거냐면 지금 현재 급락 이후에 강하게 급반등이 나온 거죠. 그리고 나서는 지금 현재 숨고르기를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시장에서 앞전에 이제 에코프로가 작년 하반기에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일 때 그때 움직였던 밴드가 9만 원에서 11만 원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9만 원이라는 자리대를 지켜주려고 올라타서 지켜지는 그림인데 여기서 매물 소화하는 과정이 굉장히 필요하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도 전체 하락폭 대비해서의 50% 되돌림 자리가 95,700원 정도 되는데 이 가격대를 현재 정원 인식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이 현재 들어가신 가격대 자체가 50%란 비중도 상당히 크신 케이스고요. 그 현재 위치대에서 약간 아래로 떨어지는 과정이 나온다면은 그때는 저점 대비해서 50% 넘게 올라왔다 했죠. 그래서 가격 조정도 한 번 더 받고 움직일 수가 있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은 매수가에서 큰 차이가 안 나는데 매수가 전후 정도에서는 비중을 최소한 절반 정도는 축소하신 쪽으로 우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라인대를 안착한다면은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 앞전같이 여기서 이제 급락 이후에 급반등이 나왔었던 이 정도의 강한 탄력 자체는 그렇게 쉽게 나오기가 어렵다라는 생각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우선은 지금 단기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올라갈 자리가 10만 원짜리 근처는 굉장히 매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매수가 조에서는 절반 더 축소, 반등이 빠르게 잘 나온다 되면은 95,000원에서 96,000원 사이에서 바로 정리를 하신 쪽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서 만약 절반을 정리하신 다음에 밑으로 떨어진다 했을 때는 나중에 추가적인 조정폭이 8만 원 초반 자리대에서 지켜진지 확인하고 다시 차라리 재진입하신 쪽으로 매도한 물량을 그렇게 대응을 하신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좀 대응 전략에 스킬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청자님, 실행 네. 가능하시겠어요? 네네, 감사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절반 정도는 좀 일단 챙기고 나머지 물량만 위아래 방향성에 따라서 대응 전략 이렇게 나왔습니다. 에코프로 봐드렸습니다. 차트 보면은 위에서 보면은 뭔가 좀 더 오를 자리 있어 보이고 밑에서 보면은 또 많이 오른 것 같기도 하고 결국은 기준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종목 이야기 지금 뭐 급등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내 종목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고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엔아이님 자주 오시니까요. 오늘 종목 봐드릴게요. 나노신 소재를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이 종목은 68,800원이 매수가입니다. 그리고 비중 24% 얘기해 주셨네요. 나노신 소재 현재 가격은 61,700원으로 약간 손실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높은 가격에 샀는데 목표가는 8만 원이시래요. 8만 원. 직전 고점이 78,000원인데 그 정도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직 손실 구간이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계시는 이분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운용님. 지금 현재 2차 전지 기대치가 작년 하반기만큼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밸류를 많이 따지기 시작했고 실제로 이제 작년 말 올해 초 이때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급락이 떨어질 때 밸류가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노신소재도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모멘텀을 상당히 강하게 받았다가 지금 하락이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는 그런 케이스인데 지금 시청자분께서 지금 68,800원이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손실 중이시고 그 라인대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제일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앞전에 보게 되면 자 11월 달 중순에 장대 양봉 아주 급등이 나올 때죠. 그때 거래에 많이 실렸던 자리대가 67,000에서 68,000 사이죠. 그 다음에 또 한 번 거래량이 엄청나게 증가를 하면서 나왔던 자리대의 매물대 역시도 현재 그 가격대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가격대라는 부분이 굉장히 저희 센 자리인 거고 그리고 이 종목이 그나마 떨어질 때 하락 거래량 자체가 그렇게 크게 실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갖고 있는 사람들 많고 시장에서 매도 물량의 충격이 그나마 덜 나왔다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조정을 다 거치고 나서 돌파형이 나왔다 되죠. 그럼 반등이 나온다 했을 때 지금 요 가격대가 굉장히 저희 센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시청자분께서 생각하시는 8만원 가격대를 가게 되면은 실제로 밸류적인 부분에서가 어느 정도까지 나오냐면 한 60% 정도까지 늘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60%를 인정을 해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녹록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현재는 매수가 근처 간다면은 오히려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비중을 더 줄이시거나 아니면은 전량 매도를 하시거나 이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했습니다. 결국엔 밸류 부담이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네요. 지금 다른 분들도 게시판에서 나노신소재 매수가가 좀 높다 이런 의견도 좀 있었는데, 역시나 좀 비슷하게 나노신소재는 매수가 오면은 좀 정리를 하는 의견으로 제시를 해주시는데, 물론 뭐 이 종목은 다소 좀 아쉬운 마무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비중이 많이 높지는 않으시니까요. 유엔아이님 힘내시고요. 계속해서 남은 시간도 저희 방송 함께 해주세요. 게시판에서 활발하게 또 얘기 나눠주고 계시네요. 테리케이님, 오늘도 제가 진행하는 거냐고 물어보셨는데 오늘까지입니다. 네, 오늘까지고 내일이랑 모레 또 김수경 앵커가 컴백하니까 많이들 반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사이에 올라온 종목 하나 더 보겠습니다. 유튜브에요. 겁없는 왕초보님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이고요. 매수가가 16만 5천 원, 비중 20%로 목표가가 알고 싶어요. 이렇게 신청을 해주셨는데, 이 종목은 15만 8,500원으로 큰 차이는 아니지만은 지금 손실 구간이세요. 매수하신 가격 약간 아래에서 현재 주가 형성돼 있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이 종목은 투자할 때 어떤 점을 기준으로 봐야 될까요? 그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리오프닝 관련해서 회사 자체가 의류하고 화장품 같이 추진을 한다 이렇게 되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박스 거래 흐름을 넘어갔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박스가 넘어갈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음 주로 알고 있는데 4월 11일 날에 신세계 인터가 액면 분할하죠. 그래서 액면 분할을 한다는 부분이 아무래도 일반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기대치가 높아지는 모멘텀으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액면 분할을 하기 전에 기대치가 주가의 추가적인 강세를 만들어준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는데, 현재는 신세계 인터 자체가 아주 강하게 가기는 아직까지 쉽지는 않다 정도를 좀 생각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반등이 나온다 했을 때 지금 16만 3천원에서 16만 5천원짜리, 그러니까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신 가격대 전후가 되는데, 그 라인대가 추세 돌파가 나올 수 있느냐, 이 부분인 거고, 지금 현재는 이제 액면 분할이라는 모멘텀을 갖고 시장에서 기대치가 들어오면서 하나 위로 올라간다 되면은 그때 윗자리에 하나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나오게 될 경우는 앞철에 본격적인 매물대 들어가기 전에 기술적 반등 단기 최대치로 볼 수 있는 자리대가 17만 8천원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시청자분께서는 이 가격대, 그러니까 16만 5천원 넘어가는지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17만 8천원짜리 때, 이 라인대에서는 한번 다 정리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면 이 라인대를 정리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한번 G테스트를 받으러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괜히 매수가 아래까지 또 갖고 가실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 가격대에서 마무리 하신 쪽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일정 부분 매수가 근처까지는 어느 정도 기대에 봄직한 듯 가격 구간이 나왔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봐드렸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너무 많이 거론되거나 하는 종목은 아닌 경우가 많았죠. 대부분 그런 종목군들이었고요. 요즘 들어서 순환매, 이 테마주들도 활발하게 도는데 테마주 하나 볼까요? 시간 관계상 마지막 종목이 아마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스카이님께서 올려주신 히림입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서 정책 관련된 종목군들 하루가 다르게 매기가 옮겨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정부 청사 이동이라든지 이와 관련해서 토목 관련주, 건전지 관련주 관심을 모았습니다. 히림도 한창 거래가 좀 붙었다가 요즘 들어서 잠잠합니다. 이분은요, 10,000원에 사셨대요. 비중도 10%, 기억하기 쉽게 이 10,000원에 10%. 현재는 9,870원이라 약간 손실 구간이시기는 한데 손실폭이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루두루 열어두고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스카이님, 지금부터 저희 진단 시작하겠습니다. 히림,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강재영 운용형님.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중소형 건설사하고요.
그 다음에 뭐 시멘트라든지 뭐 건자재에서 가구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주들이 이제 정부 정책 기대 여기에 따라서 움직임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시장에서 사실 수급이 안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시총이 작은 이런 종목군들이 급등락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인 시총을 보게 되면은 사실 1370억 정도 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앞전에 거래대금이 상당히 많이 나타날 때는 거의 2천억 가까이 거래량이 나타났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거래대금이 전체 시가총액만큼 시장에서 급등락을 많이 보여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나중에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한 완화, 정책적인 부분이 들어야 되면은 주로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가 오히려 수혜는 어느 정도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대형 건설사 이쪽이 더 수혜를 보게 됩니다. 그쪽이 더 밸류도 싸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종목에 대해서 10,000원에 샀으니까 큰 차이가 안 나는데 그냥 나오신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져나오자 이렇게 해서 전략 세워주시네요. 히림 마지막 종목으로 진단해 드렸고요. 이 점심 식사 시간 귀한 시간 내주신 강재현 운영형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중간에 실적이 좀 뒷받침되지 않는 종목에 대한 얘기 저희 중간중간에 좀 나왔었는데 게시판에서는 퍼에 대한 얘기가 한창이세요. 어떤 분이 퍼 1000배 넘는 거 들고 있으면서 호연지기를 키우는 중입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성장성이 월등히 높은 경우에도 이런 경우도 있죠. 여러 가지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그 기준점이 늘 바뀌는 듯 합니다. 그리고 내일도 오세요 해주셨는데 빈말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저는 제 아침과 이 마무리 방송 개장과 여러분들의 또 폐장을 도와드리려고 또 열심히 준비를 해서 프로그램에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또 이어지는 시간도 토마토TV와 함께 성공적인 전략 꾸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오전은 좀 밋밋하게 흘러가는데 오후 남은 시간은 어떤 변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